안녕하세요. 부처티처입니다. 오늘 수업은 저번에 이어서 인터페이스와 프로젝트, 뷰포트 메뉴들, 그리고 뷰포트 조작법을 살펴볼 겁니다. 수업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강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야 파일은 신파일이라고 불리는데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만큼 씬을 구성한다 해서 씬파일이라고 불립니다. 이 씬에는 여러가지 텍스처와 렌더링된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파일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관리가 힘들어서 마야에는 구성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폴더는 SF 폴더부터 XGen 폴더까지 17개의 폴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성은 파일 메뉴의 프로젝트 윈도우를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같이 마야를 열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마야에서 파일 메뉴에 프로젝트 윈도우에 들어오면요, 가장 위에 커런트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커런트 프로젝트는 현재 내가 지정되어 있는 프로젝트 명이 명시되어 있고, 바로 옆에 New를 누른 후에 네이밍을 바꾸어 주시고 Accept를 누르면 밑에 나와 있는 이 폴더들이 로케이션에 나와 있는 경로에 생성됩니다. 프로젝트 명을 부달하고 만들어 볼게요. 이 경로를 복사시키고 Accept를 눌러 볼게요. 해당 경로를 들어와 보면 명시되어 있던 폴더들이 만들어진 게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폴더를 구성해서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만 작업이 되었다면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옮겨서 작업할 때 텍스처의 경로를 일일이 다시 연결해 줄 필요가 없고, 셋 프로젝트 후에 오픈 씬으로 신파일을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어 편합니다. 셋 프로젝트는 마야의 파일의 프로젝트 윈도우 바로 밑에 셋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셋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셋 눌러주면 이제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들은요, 각자 그 회사에 구축된 파이프라인에 따라 저장 경로, 네이밍이 다른데 그 연습을 여러분들은 이 마야 프로젝트 지정으로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에는 마야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게 들어있는데 폴리곤 프리미티브에는 폴리곤 기본 모델링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큐브를 꺼내볼게요. 큐브를 꺼내보면 바둑판 형태의 그리드 중앙에 모델링이 생성된 게 확인됩니다. 뷰포트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번에 드린 이미지에 F, A, Alt 좌클릭, Alt 우클릭, Alt 휠 클릭으로 뷰포트를 조절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F는 선택한 오브젝트를 화면에 가득 채우는 거, A는 씬 안에 있는 오브젝트 전체를 화면에 가득 채우는 건데 A를 눌러봐도 똑같죠. 지금 여기는 이 오브젝트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Alt 좌클릭은 화면을 돌리고, 우클릭은 화면을 가까이 가거나 멀리 보여주고, 휠클릭은 화면을 옮기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퍼스펙티브 뷰를 크게 키워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크게 키우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서 이제 꺽쇠 가루를 눌러보시면 카메라 언도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꺽쇠 가루 열기는 언도, 꺽쇠 가루 닫기는 리도인데, 네, 언도는 실행 취소고요. 리도는 다시 하기인데, 언도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실행 취소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 그냥 Z나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행 취소가 되잖아요. 근데 리도는요, Shift Z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도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이 큐브 형태로 돌려놓고 Alt 좌클릭으로 카메라 돌리고 움직였어요. 꺽쇠가루 열기를 누르면 이전 카메라 위치로 옮겨가고요. 다시 한번 또 옮겨왔죠. 그래서 카메라 온도, 그리고 카메라 리도 같은 경우는요, 꺽쇠가루 닫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리도가 됩니다. 뷰포트는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원근감이 있는 퍼스펙티브 카메라와 원근감이 없는 올소그래픽 카메라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 퍼스펙 뷰에서는 큐브의 가로 길이가
큐브의 이 가로 길이가요, 멀리 있는 쪽은 더 짧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쪽은 더 크게 보이는 원근감이 있는 카메라고요. 프런트 뷰에서 큐브를 로테이션, E 눌러서 로테이션을 시켜준 다음에 멀리 있는 쪽 엣지를 보면요, 멀리 있는 쪽 엣지와 가까이 있는 쪽 엣지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프런트 뷰랑 사이드 뷰랑 탑 뷰 같은 이 올소그래픽 뷰는요, 원근감이 없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제품 모델링처럼 설계도를 보면서 정확한 수치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을 최소화시키려면 글씨 부분을 누르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툴박스에 있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요, 툴 세팅이 나오는데 마이어에 팝업되는 메뉴들은 원하는 위치에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UI를 바꾸지 못하게 되었다면 오른쪽 위에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 이 자물쇠 모양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물쇠 모양은요, UI를 수정하게 해주거나 잠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저는 이 툴 세팅을 왼쪽에 이렇게 두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왼쪽에 두고 사용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이 인터페이스의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 툴 세팅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이렇게 최소화가 되고요. 그럼 이제 퍼스펙티브로 다시 나가서요, 뷰포트는 이제 4가지의 컬러로 바꿀 수가 있는데 Alt B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4가지의 컬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은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윈도우 메뉴의 세팅 앤 프리퍼런스에 컬러 세팅 들어와 보면요, 첫 번째 3D 뷰가 있습니다. 이 3D 뷰에서 그라디언트 탑, 그라디언트 바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컬러를 바꿔주면 나의 뷰포트 색깔을 이렇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다시 한번 Alt B를 눌러보면 검은색이 나왔죠. 여기서 컬러 이렇게 바꿔주시면 내가 원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황톤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새로운 씬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 새로운 씬은 제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진행해보면 됩니다. 이 파일에는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뷰포트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뷰포트 메뉴에는 쇼를 눌러보면 다양한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점선 부분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로 나와서 메뉴 하나를 눌러줄 때마다 일일이 다시 메뉴를 이렇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논을 눌러보시면요, 모든 게 사라졌는데 폴리곤을 활성화시켜보면 폴리곤 모델링들이 나오게 되고 넙스 커브, 넙스 서페이스, 카메라를 눌러보면 활성화시킬 때마다 해당 오브젝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볼 때와 보기 싫은 걸 숨길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모든 뷰포트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 뷰포트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퍼스펙티브에는 쇼를 팝업창으로 꺼냈기 때문에 다른 뷰포트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제 어를 눌러주시면 모든 게 다시 다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뷰포트 메뉴들을 살펴보자면 뷰 메뉴는 카메라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메뉴는 뷰포트의 아이콘으로 나와 있어서 이 메뉴는 일일이 누를 일이 별로 없지만 여기 있는 북마크는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 북마크는 렌더링할 때 자주 사용이 되는데 활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렌더링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나중에 알게 될 거고요. 쉐이딩 메뉴 같은 경우는 뷰포트에 보이는 오브젝트들의 보이는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은 와이어 형태로 보여주는 모드고요. 얘도 일단 팝업 메뉴로 둘게요.
스무스 쉐이드 얼은 모든 형태가 부드럽게 나오는 거, 스무스 쉐이드 셀렉티드 아이템은 눌러보면 와이어프레임이랑 다를 게 없지만 선택된 오브젝트만 스무스 쉐이드로 보여주는 거고요. 플랫 쉐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폴리곤이 각진 형태가 그대로가 보입니다. 스무스 쉐이드 할 때는 얘가 이 폴리곤들이 각져 있는 형태가 보이지가 않고 부드럽게 보였는데, 플랫 쉐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각져 있게 돼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랫 쉐이드 셀렉티드 아이템,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오브젝트만 이 플랫 쉐이드로 보여주는 역할이고요.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는 모든 오브젝트를 박스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방금 여기에 있었던 이 스피어들까지 다 이렇게 네모난 바운딩 박스로 바꿔줬죠. 그리고 다시 스무스 쉐이드 얼로 돌아간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디드를 켜보시면 와이어프레임 더하기 스무스 쉐이드가 돼서 재질과 와이어가 모두 보이는 겁니다. 엑스레이는 모든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투영되는 거고요. 마치 엑스레이 사진처럼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얘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 캐릭터는 현재 리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엑스레이 조인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캐릭터에 들어있는 조인트가 이렇게 투영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의 구조를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엑스레이 액티브 컴포넌트는요, 클릭해보면 뭐 별로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모델링에 버텍스 모드 우클릭을 하면요, 모델링을 우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어떤 컴포넌트 모드를 하느냐에 따라 뭐 버텍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엣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페이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UV도 되고요, 멀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버텍스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이 모델링에 있는 모든 버텍스가 이렇게 다 잡히는데요, 이 버텍스, 엣지, 페이스 같은 애들을 컴포넌트라고 불리는데, 뒤쪽에 잡힌 버텍스까지 다 투명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보면 뒤쪽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보이지가 않는데, 얘를 켜주시면 뒤에 것까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엣지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드고, 밑에 있는 사이클 리그 디스플레이 모드는요, 리깅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오브젝트만 보여주는 모드인데요, 이렇게 뒤로 나와서 눌러보면 클릭 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엑스레이 조인트가 활성화 될 거냐, 엑스레이 조인트를 끌 거냐, 그리고 커브를 안 보이게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요, 리깅을 해보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 밑에 있는 백페이스 컬링은 폴리곤의 뒷면을 투명하게 보이기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의 뒷면을 투명하게 보이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게임하다 보면 가끔 땅속으로 꺼지는 버그나 오브젝트가 투명해 보이는 그런 버그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쪽에 보시면 프런트와 백이라고 적혀 있는 두 개의 큐브가 있는데, 백페이스 컬링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뒷면은 투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겪었던 버그는요, 오브젝트가 투명해진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들이 폴리곤의 뒷면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스무스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3D 뷰에서 와이어프레임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킥업 구조가 별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텍스처는 6번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처 모드인데, 현재 이 캐릭터에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있는데, 껐다 켰다 해보시면 텍스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색깔들은 텍스처가 아니라 쉐이더의 색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포그는요, 이런 식으로 안개를 넣어줘요. 뷰포트에서 안개를 넣어주는데, 얘는 렌더링 될 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 뷰포트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메뉴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수업 때 마저 이어서 메뉴를 배워볼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